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 솔직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왜 젊은 시절엔 여자들이 내 주변을 맴돌았는데 지금은 그 관심이 예전만 못한가? 우린 모두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친절하게만 하면 또 호구처럼 나를 대하는 그녀를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죠. 물론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앞에 나서거나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아마 조용하시거나 온순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들이 사용하면 효과적일 방법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은은하게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성을 점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는 조금씩 그녀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심리적 문턱 낮추기예요. 아주 작은 요청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주말에 같이 여행 갈래요? 보다 거절하기 어렵죠.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 도망가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점 요청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뤄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수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리적 문턱 낮추기입니다. 처음에 차 한 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가벼운 송금 봐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싸 안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거든요. 그녀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조금씩 수위와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겁니다. 결국 어느새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해온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녀가 먼저 우리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무슨 사이인가요 하고 물어볼 정도가 돼야 합니다. 넘어버릴 선을 다 넘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까지 은밀하게 조금씩 선을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씩 적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가랑비에 옷이 전부 젖는지 모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심리학에선 이걸 발판 효과라고 불러요. 작은 요청에 응하면 그 다음엔 더 큰 요청에도 응하게 되는 심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차예요. 너무 빨리 단계를 올리면 그녀는 경계심을 느껴요.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제는 카페에서 만났다면 다음엔 가벼운 저녁 식사, 그 다음엔 영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밀도를 높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녹아 들어가려면 일단 그녀의 호감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 주는 겁니다. 내 말에 동의를 해주고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호감도가 올라가거든요. 정치색도 웬만하면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남자들 자존심이 강해서 양보하는 걸 약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전략적 양보야말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와 의견이 다를 때 중요하지 않은 작은 부분에서는 기꺼이 그녀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당신 말이 맞네요. 라는 말은 놀라운 마법의 주문이에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양보하면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그녀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초반에는 영혼을 조금 빼놓고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오케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찬성하고 그냥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해요. 일단은 같은 편이 된다는 마음으로 영혼을 빼고 그녀를 따라가세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얻는 또 다른 비결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태우기예요. 인간의 감정은 평온함보다 변화를 더 강렬하게 기억해요. 항상 다정하고 상냥한 것보다 가끔은 약간의 거리감을 두다가 다시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더 강한 감정을 일으켜요. 마치 달콤한 사탕 뒤에 오는 쌉싸름한 맛처럼 이러한 감정의 대비가 그녀의 뇌리에 더 깊이 각인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항상 예측 가능한 반응보다는 가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던 사람이 가끔 오늘은 제가 다른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문득 왜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당신에 대해 더 생각하게 돼요. 어느 정도 접근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감정을 넣어줘야 합니다. 감정의 둔탁함과 치고받음이 생겨야 사랑이 키워질 수 있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는 초반에는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이 기억나고 감정이 흔들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정이 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소한 정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고수 남자들은 일부러 여자를 놀리거나 귀엽게 상처 주면서 서운하게 만들어요. 빠르게 정이 쌓이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길 때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은밀하게 친해지는 마지막 비결은 그녀만의 비밀 만들어주기예요. 친해지는 단계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최후의 비밀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의 공유 수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남에게 공유함으로써 상대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해지면서 계속해서 진지한 이야기로 그녀의 비밀을 끄집어내야 해요.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모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마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을 당신에게 공유했다면 평생 당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만 아는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는 상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요. 당신의 약간 부끄러운 취미, 어릴 적 추억, 혹은 당신만의 작은 약점을 그녀에게만 털어놓으세요. 이렇게 당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작은 밀담, 별명, 농담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들만의 비밀이라는 느낌은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줘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 관계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키워나가야 해요.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속도를 존중하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평생 당신만을 바라볼 여자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이미 그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야릇한 긴장감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 은근한 긴장감은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내죠. 시선 한 번, 손끝에 우연한 스침, 귓가에 살짝 속삭이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접촉들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특히 우리 중년 남성의 여유로운 여운이 담긴 말 한마디는 젊은 남자들의 수십 마디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의 눈이 유독 아름답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하루 종일 맴돌게 만들어 보세요. 표면적인 매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그녀의 영혼과 정신에 다가가는 거죠. 그녀의 꿈, 두려움, 열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그녀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녀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아요.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평생 당신만을 바라볼 여자를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갖 메시지와 좋아요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랍니다. 디지털에 지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손편지의 마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요? 아마 오래전일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손편지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요즘 시대에 누가 펜을 들고 종이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하나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아날로그 감성이 안 통할 것 같지만 이제는 너무 귀해서 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을 접근할 때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요? 정성도 별로 필요 없고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되죠. 상대방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쉽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거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접근하면 일단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그 상대의 진심과 진한 농도의 마음이 느껴지게 더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녀에게 짧은 메모, 카드 혹은 진심을 담은 편지를 건네보세요. 당신의 필체에 묻어나는 감정, 종이를 고르고 글씨를 쓰는 시간. 그 모든 정성이 담긴 손편지는 수백 개의 카톡 이모티콘보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거예요. 오늘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다웠어요. 라는 한 줄만 적어 그녀의 책 사이에 살짝 끼워두는 것도 좋아요. 그녀가 그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의 설렘을 상상해 보세요. 디지털 메시지는 수백 개가 쌓이지만 그 한 장의 종이는 오래도록 그녀의 서랍 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손글씨에는 디지털 메시지가 절대 담을 수 없는 온기와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데이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트 시간만큼은 전화기를 꺼두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진정성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디지털에서 벗어나 보세요. 북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그릇을 만들거나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보다 더 깊은 추억을 만들어줘요. 손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 자연 속에서 나누는 대화의 깊이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답니다.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죠.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빠르게 차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림과 여운 속에서 더 깊어져요. 그녀에게 늘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녀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의 간격을 두어 그리움이 쌓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도 사랑의 일부. 라는 말처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라는 메시지 한 통이 매일 보내는 수십 통의 무의미한 대화보다 더 큰 설렘을 줄 수 있어요. 천천히 음미하는 대화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의 대화는 짧고 빠르고 피상적이죠. 하지만 우리 중년 남성들의 강점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공감하고 질문하세요. 핸드폰을 보면서가 아니라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요. 당신의 꿈은 뭐였어요? 어떤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꿨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런 질문들은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요. 그녀가 말할 때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이렇게 나눈 대화 한 번이 수백 개의 카톡 대화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손의 온기를 전하는 법을 기억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소통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진짜 손의 온기가 중요해요. 그녀의 손을 잡을 때, 등을 토닥일 때,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스마트폰이 주지 못하는 인간의 온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역으로 승부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비법을 알아봤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 접근이 더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손편지, 오프라인 데이트, 기다림의 미학, 깊은 대화, 그리고 진짜 손의 온기. 이런 아날로그 감성으로 디지털에 지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이런 방법들이 왜 효과적일까요? 그건 바로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에요. 모두가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접근은 희소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경제학에서도 말하듯이 희소한 것일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죠. 당신의 손편지, 당신의 온전한 관심, 당신의 여유로운 기다림은 이제 세상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희소한 가치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적에 받았던 첫 손편지의 설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던 마음의 떨림, 영화관에서 조심스레 잡았던 손의 온기. 이런 아날로그적 경험들이 우리의 감성을 만들어왔죠. 이제 그 감성을 무기로 삼을 때예요. 또한 이런 아날로그적 접근은 디지털이 줄 수 없는 진정성을 담고 있어요. 카톡 한 통을 보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손편지 한 장을 쓰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요.
그 시간과 정성이 바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장의 핵심은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에 끌리는 존재거든요. 스토리텔링 기법의 첫 번째 단계는 초반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거예요. 그녀의 작은 습관부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린 시절 추억, 꿈, 두려움까지.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당신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소중한 재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수집할 때는 신문하듯 질문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음악,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해 두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책 기억나요? 당신 생각나서 읽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거예요. 정보들은 나중에 전부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보 자체를 많이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많은 정보는 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연결고리 이야기 만들기예요. 사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죠. 하지만 그 우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될 수도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과 그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평범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우연을 운명적인 이야기로 재해석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날 회의가 끝나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갈까 했는데 뭔가 이끌림에 카페에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을 만났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평범한 우연을 특별한 필연으로 만드는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야기가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는 금방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대신 실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의미 있는 연결점을 찾아내는 거죠. 최대한 그녀에 관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책, 음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통한 인연 만들기예요. 인연을 만들려면 반드시 감정이 필요해요. 어떤 감정이든 감정을 만들어야 인연이든 악연이든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그녀와는 감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일에 감정이 들어갈 만한 일을 찾아서 하세요. 하다 못해 음료를 쏟아 버리던지 어떤 감정이라도 만드는 게 필요해요. 모임에서 나를 모른다고 계속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만들고 나중에 만회를 하는 게 낫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아무런 인연이 생겨나질 않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바로 감정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감동한 순간들. 이런 공유된 감정의 순간들이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죠. 그래서 그녀와 함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가슴 뭉클한 영화를 함께 보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감동을 나누는 것처럼요. 이렇게 함께한 감정적인 순간들이 당신과 그녀 사이의 특별한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당신들만의 이야기가 되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줘요. 그때 우리 함께 봤던 영화 생각나요? 당신이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울었던. 이런 식으로 함께했던 감정적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교류가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밝고 행복한 감정만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단계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당신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로, 더 나아가 당신과 그녀가 함께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을 만난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그녀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함께 꿈꾸는 미래의 이야기도 만들어 보세요. 언젠가 우리 함께 그 섬에 가서 노을을 보면 어떨까요?
같이 꿈꾸는 미래의 이야기는 현재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단계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예요. 좋은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죠. 당신과 그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여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첫 경험들.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기록하고 때때로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그때 입었던 그 옷, 처음 나눴던 그 대화. 이렇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고, 다음 달에 우리 첫 여행 정말 기대돼요. 처럼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꿈꾸는 것도 좋아요. 이런 대화들이 당신과 그녀만의 특별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녀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연결점을 찾고 함께한 순간들을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만의 자리를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고 감정을 통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그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녀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바로 반전의 심리학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늘 예스만 외치는 남자보다 가끔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가 왜 더 매력적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요. 우리 중년 남성들, 특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항상 맞장구 치고 모든 요구에 YES라고 대답하는 남자는 오히려 매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심리에는 가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당신이 그녀의 모든 요청에 즉각 응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만 맞춰준다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눈에 점점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부드럽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 원칙에 맞지 않아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처럼요. 이런 거절이 단순히 그녀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원칙과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의 방식이에요. 냉정하게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적절한 상황에서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거절은 마지막 기회의 심리학과도 연결돼요. 사람들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잃을지도 모르는 것에 더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항상 그녀의 손 안에 있다고 느끼게 하기보다 가끔은 그녀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보세요. 다음 주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산에 다녀올 거예요. 라든가 이번 주말은 오래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들은 그녀에게 당신의 삶에는 그녀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이런 메시지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녀를 조종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로 사용한다면 그녀는 금방 그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정말로 당신에게 중요한 원칙이나 시간, 취미가 있을 때만 이런 거절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작은 거절, 큰 수용의 원칙이에요. 작은 것들에서는 가끔 거절할 줄 알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지만 그녀가 정말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임 없이 그녀 곁에 있어주는 거죠. 이런 작은 거절, 큰 수용의 패턴은 그녀에게 당신이 단순히 오케이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택과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반전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스터리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게 없게 돼요. 하지만 당신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이처럼 적절한 거절과 미스터리는 그녀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당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으로 당신만의 원칙, 취미, 목표, 관계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런 반전의 심리가 작동할 수 있어요. 우리 중년 남성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항상 맞춰주는 것이 정말 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원칙과 삶을 가지고 때로는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알며 그녀에게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경험상 후자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녀가 당신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랍니다. 이번에는 그가 왜 나를 위해 이럴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장의 비법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혼란을 심어 혼란이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애착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지 부조화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과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이 생길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력 정당화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혀지기도 하죠.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당신을 위해 작은 노력을 들이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제 생일인데 무슨 선물이 좋을지 조언해 주실래요? 이 책 정말 좋은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은 가벼운 요청이요. 그녀가 이런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점점 더 당신에게 투자하게 될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녀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아마도 나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작고 달콤한 부탁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의미 있는 부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신도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즉 호혜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음으로는 비일관성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 가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항상 보상을 주는 것보다 가끔씩 불규칙하게 보상을 줄 때 더 강한 행동 패턴이 형성된다는 원리예요. 연애에 적용하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지 말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차분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활기차고 모험적인 데이트를 제안한다든지 평소에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인데 가끔은 즉흥적인 여행을 제안하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불일치는 그녀로 하여금 그가 왜 오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의문은 당신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호기심으로 이어지죠. 당신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자주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때 가끔 작은 반전을 통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작은 모순들이 만드는 큰 호기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생물이에요. 완전히 풀리지 않는 작은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죠. 당신도 그녀에게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겨두세요.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라고 하거나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살짝 피하는 것도 좋아요. 당신의 과거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하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이야기하세요. 이런 작은 미스터리들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어요. 인지 부조화의 또 다른 응용법은 컴플리멘트와 크리틱의 균형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끊임없이 칭찬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진심 어린 칭찬은 중요하지만 가끔은 부드러운 비판도 필요해요. 그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요. 라는 칭찬 대신 보통 당신은 색감을 잘 맞추시는데 오늘 그 드레스는 당신의 매력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피드백은 그녀로 하여금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요. 모든 것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진정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은 갈등이 만드는 깊은 화해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오히려 작은 갈등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죠. 모든 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가끔은 작은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숙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갈등 후의 화해는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이용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했어. 라는 경험이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이용한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작은 노력을 요구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기고 진정한 피드백을 주며 작은 갈등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방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단순히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하기보다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세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비법을 나눠볼게요. 바로 시간 왜곡의 마법이에요. 짧은 만남도 영원처럼 느끼게 하고 오래 함께했지만 항상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한 시간이 때로는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하죠. 이런 시간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 왜곡의 마법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시간 감각 조작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시간이 더 천천히 더 풍부하게 느껴지죠. 그녀와의 데이트에서 이 원리를 활용해 보세요. 매번 같은 레스토랑, 같은 카페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활동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처음 가보는 전시회, 처음 도전하는 요리 클래스, 처음 방문하는 동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 시간이 마치 더 길게 느껴지게 해줘요. 오늘 함께한 2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시간 왜곡의 마법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만남이라도 그 안에 다양한 감각과 감정, 새로운 경험들을 담아내면 그 시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돼요. 두 번째 비법은 시간이 멈춘 순간 설계하기예요. 인생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볼 때,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출 때,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볼 때,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죠. 이런 시간이 멈춘 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별을 보러 산에 오른다든지, 한적한 카페에서 오랜 대화를 나눈다든지, 혹은 특별한 음악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든지요. 이런 순간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끄고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그 순간 그녀와의 교감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알아볼 비법은 향수의 과학이에요.
향수는 과거의 특정 순간을 그리워하는 감정이죠. 흥미롭게도 이 향수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녀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을 향수의 앵커로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향수, 특별한 음악, 특별한 장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순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향수를 뿌리고 이후에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향수를 사용한다면 그 향기는 당신들만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또한 함께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첫 만남의 장소를 매년 같은 날 방문한다든지 특별한 기념일에 처음 들었던 노래를 함께 듣는다든지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당신과 그녀의 관계의 시간을 초월한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네 번째 비법은 추억 저장소 만들기예요. 함께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도 추억을 남겨보세요. 티켓 스톱, 작은 메모, 말린 꽃잎, 이런 물리적인 기념품들이 담긴 특별한 상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또한 함께 쓰는 일기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디지털 메시지는 쉽게 지나가 버리지만 손으로 쓴 편지나 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죠. 이런 물리적인 추억들이 당신과 그녀의 시간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줄 거예요. 다섯 번째 비법은 기억의 편집자 되기예요.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어떤 순간들은 잊어버리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의도적으로 좋은 기억의 편집자가 되어보세요. 함께한 순간들 중에서 특별히 아름답고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고 그녀와 함께 그 기억을 나눠보세요. 그때 우리 함께 본 노을 기억나요? 정말 아름다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한번 함께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공유된 기억들이 당신과 그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거예요. 당신들만의 공유된 역사가 쌓여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더욱 특별해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꿈꾸기의 균형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추억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에요. 매 순간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동시에 함께 꿈꾸는 미래도 중요해요. 언젠가 우리 함께 그 섬에 가봐요. 나중에 우리 집에서 이런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처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현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공유된 미래의 비전이 현재의 매 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왜곡의 마법사 되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특별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향수의 앵커를 심고 추억을 함께 저장하고 기억을 함께 편집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 이 모든 방법들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들이 쌓여 그녀가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마법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알려드린 모든 비법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방법들의 기본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때 이 모든 비법들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의 로맨스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